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그 한국일보에 실렸던 조국 혁신당 후보의 이제 뭐 비례대표 한 20명에 대해서 약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제가 읽어보면서 따로 뭐 평가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한국일보에 실린 그대로 이제 읽어봤는데, 뭐 제가 완전한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걸 갖다 주저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하도 이제 막 몇 년 동안 우리 정치사를 보면은 참 답답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뭐 일종의 여러 부분에서 의사가 표시되고 뭐 이렇게 정론을 펼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뭐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걸로 정리를 했고,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의 박정훈 논설실장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래 전문적으로 그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뭐 제가 감히 이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갖다 그대로 읽음으로 해가지고 혹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정훈 칼럼 조선일보의 논설 실장인데요. 아직 조국의 강 정의는 언제 실현되나, 20유죄로 더 도망갈 곳이 없자 비법률 투쟁을 외치며 정치에 뛰어들었다. 조국당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법 불복이다. 근데 비법률 투쟁이라고 그러는데, 실은 조국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서울대 법대에서 형사 쪽으로 강의를 했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자 비법률 투쟁을 갖다가 외쳤다는 것은 뭐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한번 스스로 해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1대 국회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표준을 확립시켰다. 아무리 범죄자라도 우기고 버티면 된다는 것이다. 비리가 밝혀져도 거짓말이 드러나도, 심지어 실형 판결을 받아도 검찰 탓, 정권 탓으로 돌리는 놔뚜꼬움의 처서시술 후의 정치가 여의도에 자리 잡았다. 파렴치 범죄를 진영 논리로 뭉치는 사법의 정치화가 뉴노멀이 되어버렸다. 여기서 후이라는 것은 후한무치, 그 다음에 마음속에 검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중국에 그 뭐 이제 그렇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어떤 세력을 잡았던 사람들은 후한무치하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흑심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걸 후국이라고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한부 할머니 돈을 횡령한 혐의의 윤미향 의원은 18개월 동안 징역형에도 4년 임기를 채워가며 반일 친북 활동을 계속 중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들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죠. 이게 이제 바로 국회의원들의 특권입니다. 조국 일가 스펙 저작의 공범 최강욱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될 때까지 3년 4개월을 버텼고, 횡령, 배임, 부정 채용의 비리 백화점 이상직 의원은 감옥 안에서도 2년간 의원 신분을 누렸다. 3년 8개월을 채운 뒤 대법원 선고 직전 사퇴해 비례 후순위에 자녀 인기를 넘긴 정의당 이은주 의원 사례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와건은 황운하 의원이다. 4년 전 총선 때 그는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서 재판에 회부됐지만 기소 이틀 뒤 출마를 강행했다. 범죄 혐의를 받는 현재 공직자가 피고인 신분으로 선거에 직행하는 악설렌을 만들었다. 3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의 황 의원은 3년을 받았으나 이미 임기를 다 채운 뒤였다. 그것도 모자라 그는 조국 혁신당으로 옮겨 비례대표 신청을 했다. 당선된다면 대법원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또 2, 3년간 의원 특권에 계속된다. 설사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와도 그가 순순히 물러설 것 같지 않다. 아마도 그는 끝까지 검찰 독재를 탓하며 정권 투쟁을 외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자기 진영 지지를 얻어 정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항원뿐만 아니다. 조국 혁신당엔 사법소취에 쫓기는
범죄 혐의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윤석열 찍어내기로 공수처 수사를 받은 박은전 전 부장검사, 김학의 출국 금지로 재판 중인 차기근 전 법무장관, 이규원 부부장 검사 등이 입당해 비례의원 자리를 노리고 있다. 범죄에 연루된 공직자가 선거에 나가 사법 제재에 맞서는 황운하 모델을 답습하려는 것이다. 정당이 제2, 제3의 황운하를 꿈꾸는 피해자들이 집합서가 됐다. 조국혁신단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법불복과 다름없다. 조국 대표는 지난해 항소심 선고 후 한 달 앞두고 돌연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선언했다. 1심에 2심 유죄 선고가 유력이자 아예 판을 뒤집어버린 것이다. 그는 법정 밖으로 나가 문학적, 사회적, 정치적 방식으로 싸우겠다고 했고 석 달 만에 당을 만들었다. 창당이 자기 방패 망이 용임을 자인한 셈이다. 조 대표는 당 강령에 계층 이동 탄력성과 입시 기획 등을 내걸었다. 가붕괴, 가재 붕어 개구리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면서도 자기 자녀는 불법 반칙으로 명문대에 보낸 사람에겐 어울리지 않는 공약이었다. 공정한 수사를 내세우며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도 했다. 아무리 복심에 불타도 문정권 시절 친문인사 감찰을 무마시키고 자신에 대한 수사도 방해했던 장본이 할 말은 아니었다. 온 국민을 아연케 했던 그의 내로남불은 계속되고 있다. 그는 조국 사태의 원인을 검찰이 편파 과잉 수사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그야 가족이 저지른 온갖 비리 입시 검찰이 먼저 캐는 것은 하나도 없다. 사태를 촉발시킨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비리는 내부 관계자 제보를 받은 한국일보의 특정 보조로 내관이 담겨있다. 동양대 표창장, 단국대 논문 공주대 카이스트 서울대 인턴 등 7대 스펙 이조도 기자들과 의원 보좌관 등이 협업해 파헤친 사실을 검찰이 이어받아 수사한 것이다. 이것을 검찰 독재화 엮은 것은 진실 위에 용기 낸 수많은 제보자들과 증언, 조각 정보를 퍼즐 깨듯 맞춰가며 추적한 기자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우리는 준엄한 법원 판결이 나오면 조국이 파놓은 불공정의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는 단 한 번도 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다. 의혹이 제기되면 일단 부인하고 증거가 나오면 묵비권으로 맞서는 법꾸라지 전략의 일관에 하더니 2심까지 유죄가 나와 더 도망갈 곳이 없어지자 재판정 밖으로 뛰쳐나와 정치투쟁에 나섰다. 멸문제하를 당했다던 조국 일가는 법치를 조롱하기라도 하는 듯한 태도로 살고 있다. 그에 따른 유튜브 셀럽으로 변신해 유명인 행세를 하고 있고 그의 아내는 옥중 수기를 펴내 출판 장사에 나섰다. 50억 원대 자산가이자 인쇄 수입으로만 10억 원 가까이 번 조 대표는 수감된 아내의 병원비, 변호사비가 걱정이 나면 영치금 수억 원을 후원받았다. 반성하며 자숙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이것은 조국 사태의 종결법과 거리가 멀다. 조국의 강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고 정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이건 엄밀히 보면은 조국 탓이 아닙니다. 조국 탓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이 박정훈 논설실장이 얘기해 놓은 것처럼 여실하게 드러내놓지는 않았지만은 이건 이 정보를 누구든지 조국에 대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 정도 정보는 충분하게 찾아보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대한민국의 어떤 지적 수준의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그 정도로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도 조국을 지지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같이 안고 감수해야 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얘기도 참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갖다가 정리가 잘 된 것을 읽어가면서 남겨놓는 것은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한 달 전쯤 이런 시점에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정보가 이렇게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했었는가를 갖다가 남겨놓기 위해서 이렇게 읽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베네수엘라나 러시아나 중국 사람들처럼 뭐 그때 그 정부를 탓하고 남의 탓을 하고 뭐 국제 질서를 탓하고 이런 탓,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뭐 징용이 뭘로 뭐 일본 탓하고 누구 탓하고 하는데, 일본한테 1910년에 한일합방 당시 때 그때 통치를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정권 주변에 있으면서 정치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과연 어떤 행위를 하고 살았던가, 그 다음에 국민들은 어떤 행위를 했었던가. 지금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전부 알고 있잖아요. 참 우둔한 고종,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정치 야욕에 휩싸였던 민비, 그 다음에 세계 정세를 잘 몰랐던 대원군의 세국정책, 그때 또 그 일제나 일본이나 그 청나라에 빌붙어서 자기 일신에 아니면 생각했던 사람들, 그 결과인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를 아파하고 침범한 놈들 나쁜 놈들이지, 청나라도 나쁜 놈들이고 일본들도 나쁜 놈들이지만은, 첫째는 그때 우리 통치자들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정확하게 읽어 놓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 다 국민들 탓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치인들 탓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정보가 공개되고 이렇게 다 사안이 드러났는데도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이렇게 투표를 해놨는데 그걸 누구 탓을 하겠어요? 세금 다 내가지고 그 사람들 1년에 몇십억씩 쓸 수 있게끔 다 도와주고 그걸 따라다니면서 하나하고 박수 쳐주고 투표를 해줬는데, 그게 뭐 정치인들 탓이 아니지, 국민들 탓이지. 정확하게 국민들 탓입니다. 그래서 내가 읽어 놓는 겁니다. 예전처럼 신문도 없고 방송도 없어가지고 위에서 왕이 어떻게 하고 정치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갖다 모르고 국민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다면은 그건 이제 그 사람들 탓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전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개방된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을 전부 같이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투표하고 찍어냈던 사람들, 그게 국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전부 다 국민들 탓이다. 뭐 전쟁이 일어나든 이 앞으로 정권을 잡는 친구들이 뭐 북한하고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 형태를 갖다 북한식으로 바꾸든 이게 다 국민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글을 남기는 겁니다. 아직 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잘들 판단하셔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하려면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를 국민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고 투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결과는 국민들 몫으로 남는다. 국민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